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에 대한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구글에서 만든 AI 기반의 연구나 글쓰기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구글 AI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일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구글 자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준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 기능 중 하나죠. 외부 인터넷을 막 뒤지는 게 아니라 딱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요. 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날 때, 내 자료만 가지고 똑똑하게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사용자가 제공한 그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아서 답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AI가 막 지어내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상당히 줄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기반 모델도 구글의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이라서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내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잘하는 그런 AI 비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료를 넣는 걸 텐데 어떤 종류의 자료들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이 페이지에 방법이 나와 있군요. 네, 맞아요. PDF는 당연히 되고요. 텍스트 파일이나 구글 문서, 웹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그런 URL도 되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넣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그냥 새 노트 만들기 하시고 소스 추가 누르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오, 그럼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 차이도 있나요? 소스 개수 제한이라던가? 아, 네. 무료 버전은 소스 하나당 소스를 최대 5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은 300개까지 가능합니다. 50개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요. 꽤 많은 자료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근데 자료를 올리다 보면 관련된 최신 정보가 좀 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따로 검색해서 파일 올리고 그래야 하나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또 편한 점인데 3페이지 보시면 노트북 AM에서 바로 웹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키워드를 넣으면 AI가 알아서 관련성 높은 웹사이트들을 쭉 찾아줘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바로 내 노트 소스로 추가하는 거죠. 여러 번 검색해서 모을 수도 있고요. 와, 자료 수집부터 보관까지 되게 매끄럽게 이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모은 자료들을 노트북 AM이 어떻게 활용해 주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특히 그 4페이지에 나오는 AI 오디오 요약 기능. 이거 정말 신기하던데요. 자료를 가지고 무슨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준다고요? 한국어도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기능인데 남성, 여성 AI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나와요. 보통 한 6분에서 7분 정도 길이로 오디오 요약을 만들어주는데 그냥 쭉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핵심 내용을 서로 묻고 답하면서 정리해주는 식이라서 듣다 보면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오, 대화 형식이라니. 그냥 듣기만 해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겠는데요? 네, 그리고 특정 주제에 좀 더 집중해서 요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동 중이거나 다른 일 하면서 귀로 학습할 때 아주 유용하죠. 무료 버전에서는 하루에 3번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루 3번이요? 그래도 핵심 기능 맛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단순히 요약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요? 5페이지 내용이죠. 네, 맞아요. AI 대화 기능인데요. 이건 마치 그 자료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랑 채팅하는 느낌이에요. 이 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라든지 아니면 두 자료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교 좀 해줘.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AI가 답변할 때 그 근거는 확실한가요? 막 지어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게 바로 노트북 LM의 강점인데요. 모든 답변은 반드시 사용자가 올린 그 소스 자료에만 기반합니다. 그리고 답변 옆에 보면 몇 번 자료,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지 출처 번호까지 딱딱 찍어줘요. 아, 출처 표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보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스타일도 객관적인 기본값부터 분석가, 가이드, 심지어 특정 인물 말투 흉내내는 맞춤 설정까지 가능하고요. 답변 스타일까지 조절 가능하다니 재밌네요. 근거까지 명확하니까 믿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6페이지 기능. 마인드맵인데요. 정보가 많고 복잡하면 사실관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한눈에 보여준다니 이것도 꽤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여러 소스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의 주요 주제나 하위 개념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 주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마인드맵에 있는 특정 노드, 그러니까 주제죠. 그걸 클릭하면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AI랑 채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각 노드가 또 원본 소스의 어느 부분이랑 연결되는지도 알려주니까 세부 내용 확인할 때도 편하고요.
와, 오늘 노트북 LM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스 추가, 웹 검색, 또 AI 오디오 요약, 대화 기능, 마인드맵까지 전반부 핵심 기능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그냥 정보 요약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료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깊이 있는 탐색과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이고요. 특히 그 출처의 명확성, 이건 연구나 뭔가 보고서를 써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기본 기능 위주로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소스 추가부터 뭐 검색, AI 음성 케어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 후반부를 보면서 이게 학습이나 정보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학습 보조 기능,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노트북 LM이 단순히 뭐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준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냥 자료만 넣으면 학습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 실제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좀 보면요. 우선 FAQ 생성 기능이 있어요. 이 자료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랑 답변을 막 뽑아주니까 핵심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 네네. 약간 예상 문제처럼요?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학습 가이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뭐 학습 목표부터 시작해서 핵심 개념, 용어집, 심지어 연습 문제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와, 연습 문제까지요? 네, 거의 뭐 개인 교재처럼요. 이건 뭐 그냥 읽는 걸 넘어서 되게 능동적인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거네요. 근데 시간 순서가 중요한 자료들도 있잖아요. 뭐 역사 같은 거요. 그런 건 어떻게 다루죠? 아, 그럴 때는 또 타임라인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어떤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쫙 재구성해 주니까 흐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네, 그렇죠. 한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브리핑 문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소스의 목적이나 주요 내용, 결론 같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한 구조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빨리 핵심 파악해야 할 때 좋고요. 아하. 근데 이 기능들의 진짜 가치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복잡한 내용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또 스스로 구조화하도록 돕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AI랑 대화하거나 분석하면서 얻게 되는, 뭐랄까, 유용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대화하고 흘려보내기엔 좀 아까운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노트 저장 및 소스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나 AI가 만들어준 결과물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냥 메모의 저장 버튼 하나로 쉽게 딱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저장된 메모는 그냥 기록용인가요? 아니면 뭐 그걸로 또 뭘 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저장된 메모가 단순 기록이 아니에요. 다시 소스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소스로요? 와, 이건 뭐랄까, 단순히 정보를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나 분석으로 얻은 생각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고 발전시켜서 정말 나만의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기존 노트 앱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정확합니다. 네. 정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뭐랄까, 사용자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런 고급 기능들 쓰려면 혹시 비용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 차이가 좀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무료 버전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핵심 기능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강력해요.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추가할 수 있는 소스 자료 개수가 최대 50개고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주는 오디오 요약 있잖아요. 팟캐스트처럼. 아, 네. AI 음성 개요 기능이요. 네, 그거는 하루에 딱 3번까지만 생성할 수 있어요. 아, 3번이요. 그럼 유료 버전 그 노트북 LM 플러스는 어떤가요? 보니까 월 29,000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유료 버전은 일단 소스 추가 한도가 300개로 확 늘어납니다. 무려 6배죠. 와, 300개! 네, 그리고 AI 음성 개요 생성도 하루에 20개까지 가능해요. 이것도 꽤 차이가 크죠. 그렇죠. 거의 7배 가까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방대한 자료를 다루셔야 하거나 아니면 이 오디오 요약 기능을 좀 자주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경우라면 유료 버전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구독료에는 구글의 다른 AI 모델, 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사용 권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노트북 LM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이게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정말 넓습니다. 일단 학생이나 연구자분들은 뭐 논문이나 복잡한 텍스트 요약하고 학습자를 정리해서 그걸 또 오디오로 복습하거나 외국어 자료 같은 거 번역하고 요약하는 데 많이 쓰시고요. 네네.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방대한 보고서나 회의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쓰시니까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다고들 하세요. 그렇죠. 일할 때 도움 많이 되겠네요. 혹시 뭐 교육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용도로도 쓰이나요? 오, 그럼요. 교육자분들은 이걸로 맞춤형 학습 자료 만드시는 데 활용하세요. 예를 들면 역사 수업에서 특정 인물, 뭐 윤봉길 의사처럼 행동하는 AI를 딱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거죠. 그런 역할극 수업도 가능하고요. 와, 역할극까지요.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뭐 수학 문제 만들어주고 풀이까지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동화를 막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뉴스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아이가 그림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게 쓰이고 있네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노트북 LM이 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랄까 그런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 LM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사용자가 제공한 그 소스 자료에 기반해서 답변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AI가 막 없는 말을 지어내는 현상 있잖아요. 그 할루지네이션? 아, 네, 할루시네이션.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나 마인드맵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해주고 또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무료 버전으로 접근성도 높여서 뭐랄까 정말 개인화된 지식 파트너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 잃기 쉬운 시대에 약간 나만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요. 시간도 아껴주고 학습 효율도 높여주고 지식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해주고요. 네. 앞으로 여기에 뭐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지원이 더 강화되고 또 실시간 데이터랑 연동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학습 패턴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기능 같은 게 추가된다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처리 도구를 넘어서 정말 개인의 어떤 지적 확장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노트북 LM이 정보를 다루고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단순 검색을 넘어서서 뭔가 지식을 연결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 어쩌면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그 정보들을요, 노트북 LM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새롭게 구조화하고 탐색해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또 다른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